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도 민주당의 경선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늘은 8곳에서 발표가 됩니다. 민주당의 경선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마이TV는 이 장면을 또 생생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야간 당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3일째 야간 당직으로 밤에 발표되는 민주당의 경선을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특별 손님이 있습니다. 어제죠, 서대문 갑에서 승리한 김동아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아입니다. 서대문갑 예비후보 확정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서대문 갑을 물려주는 현역 의원이죠. 4선 우상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네, 네. 이제 물려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뭐 완벽하게 준비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서대문 갑, 이 신구 세대가 신구 세대로 표현해도 상관없죠, 이제? 네. 어떻게 기분은 좀 안 좋습니다만. 네. 그래요? 어떻게 좀 바톤을 잘 넘겨줄지 조금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개표가 될 곳들을 일단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울 중성동 을입니다. 박성준 현역 초선이죠. 도전자는 정호준 전 의원입니다. 정대철 의원의 아들이죠. 자, 그리고 광주 서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3인이 지금 경선하고 있습니다. 현역의 송갑석 재선 의원이죠. 도전자 조인철 광주광역시 부시장, 그리고 박혜자 전 의원입니다. 자, 민주당의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김원희 현역 초선과 배종호 전 언론인이죠.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입니다. 네, 재선 의원이죠. 김승남 의원. 그리고 도전자는 문금주 행정부지사입니다. 전남. 그다음에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입니다. 김문수 당대표 특보와 손훈모 변호사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고양정입니다. 이용우 현역 초선 의원이죠. 그리고 김영환 경기도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네, 도종환 현역 의원인데 3선입니다.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도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인데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변호사가 맞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저녁에 8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6군데가 현역과 도전자의 대결,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역 교체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발표는 현재 8시 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서대문 갑 신구 세대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자, 김동아 후보, 네, 당선이 됐는데, 예. 당선이 아니라 이제 경선 승리. 경선 네. 승리입니다. 예. 승리는 어디에 있다 보세요? 저는 사실 저 개인에 대한 당원분들의 지지였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좀 맞서 싸우고 우리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잘 지켜달라는 염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제가 뭐 이런저런 사건을 하면서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해왔는데 네. 또 우리 일상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질감을 느끼고 네. 지지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선거운동 기간이 며칠 안 됐어요, 그죠? 예.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뒤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선거운동 기간 사실상 총 며칠이라고 봐야 돼요? 한 이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발표 나고 그날이랑 그 다음 날 이틀 음. 선거운동 기간이었고요. 네.
그래요. 거의 저희는 이제 온라인이나 좀 이쪽에 집중을 했고 아, 또 사실 경선 기간에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은 그 뒤집어지는 발표가 난 순간 아 이것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사실은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본인이 참가되면서 예. 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제가 당원분들로부터 좀 네네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 맞는 인재가 저지 않을까 감히 좀 그런 생각을 했어서 여기에 네. 참여하게 됐었고요. 그래요. 예. 자, 이제 두 명의 다른 후보, 권지웅 후보, 김규원 후보랑 맞붙었습니다. 이제 승자가 되었지만 예. 두 후보랑 이렇게 경쟁을 해보니 예. 이 후보들에게 배울 게 있구나. 이 후보들의 어떤 장점을 내가 이번에 껴안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아 사실 너무 많은데 네네. 우리 권지웅 후보님 같은 경우는 네. 그 민생 정책이나 이런 세심한 정책 부분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좀 그런 식으로 소통도 했었습니다. 네. 발표가 나고 나서. 네네. 그리고 김규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언변이나 그런 발표력 그런 부분은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참고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아마 우리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 사진? 페이스북에 오늘 올리신 거 있으면은 보여주시고 없으면은 제가 아까 그 찍어놨는데, 네, 곧 노출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처음 만난 겁니까? 전에도 만났죠 여기저기서. 네네네. 저 강연회 하실 때 예, 저기 또 그 오디션 할 때도 네. 이제 그 만났고 네. 서울시당 청년 이제 당원들 상대로 네. 그 강연할 때 그때 네. 처음 인사를 했죠. 그래요. 자,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김동화 후보와 함께 서대문갑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동화 후보를 위해 꼼꼼히 준비한 서대문갑 지역 기초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반드시 당선시키겠습니다. 하면서 두 분의 사진이 있는데 저거 지금 같이 들고 있는 게 저게 기초 자료인가 보죠?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 네네네. 그다음에 역대 선거 결과, 네. 투표소별로, 동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상대 진영에서 그 동안 내걸었던 여러 가지 공약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늦게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네. 어젯밤에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어느 분이 되든 우리는 처음에 이제 대면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네. 각 동별 책임자들하고 본부장들 다 직결시켜서 한 50명 정도 네.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요. 네. 저 자료도 이제 미리 어느 분이 되든 전달해서 네. 여러 가지 선거 기획에 참고하게 하려고 준비를 시켰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되신 다음에 통화를 하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아. 아침 10시 회의에 참여해서 당원들하고 네. 일단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는 후보를 스킨십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선거운동할 사람들입니다. 네. 각 동별 핵심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역에 안착을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동화 후보는 이제 승리한 후에 페이스북에 또 올렸죠. 예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각오를 얘기했는데 상당히 강조돼 있더라고요. 우상호 의원님을 잘 모시고 아유, 뭐 저기 아니, 아무래도 이제 서대문 예의를 차린 거죠. 아니 어차피 아유. 서대문 갑구에 이제 네. 그 제가 아무래도 뿌리가 깊으니까 네. 저하고 함께 계속 같이 다녀야 음. 저 아무래도 이제 좀 안착할 수 있죠. 오늘도 그래서 네. 2시에 이제 어르신 일자리 음.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 어르신들 한 300명 모이셨는데 거기도 오라고 해서 저기 나오네요. 저 인사시켰습니다. 본선에서는 우상호 의원님을 잘 모시고 예. 이용호 의원을 제대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뭐 4선이면은 저 골목골목을 다 아시나요? 아 그럼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재선거만 한 6번을 뛰었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뭐 이러저런 선거를 다 합하면 한 20번 정도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네. 골목만 아는 게 아니라 음. 거기에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대체로 다 이름까지 그래요. 뭐, 예, 알죠. 자, 어쨌든 뭐 5선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터인데 네. 4선에서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불출마를 했는데 이제 여러 번 밝히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짧게 밝히신다면 그 이유를
사실은 6번 출마를 해서 이제 2번 낙선하고 네. 4번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네. 할 만큼 했죠. 그래서 서대문구에는 좀 발로 뛰 젊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정치할 때부터 네. 좀 물러나는 모습. 음.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 이제 내 소임을 다했다고 싶으면 네. 제가 스스로 물러나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제가 불출마를 좀 일찍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요. 임박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오래 고민해서 아.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그 제가 떠난 자리를 저도 청년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영입돼서 30대에 시작했거든요. 젊은 후보가 와서 그 대를 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근데- 대표하고도 상의했고 그렇게 했죠. 86세대 중에서는 드물어요. 스스로 불출마한 사람이. 특히 이제 네. 그 이번에 이제 사실 그 서대문 갑이라는 게 제가 사선한 지역이니까 네. 뭐 일반적으로 경합 지역으로 분류는 됩니다만은 네, 네. 또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저하고 6번을 붙었던 적수가 네. 부총장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출마했으면 저쪽에서도 센 사람이 오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제가 볼 땐 제가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네, 네, 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하는 그런 우리 세대의 이 뭐랄까요? 그래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발표는 몇 시냐 이렇게 댓글 주시는데 오늘 발표는 8시 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발표될 수도 항상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상호 의원하고 김동아 후보가 이제 출연해 있는데 다행히 8시 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아 후보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도 더 충분히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뭔 얘기예요, 그게?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출마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니까 네. 출마할 후보를 충분히 그래요. 홍보하는 네, 좀 이따 시간으로 이제 좀 물어보려고 하시기, 합니다. 네. 과연 몇 표를 얻었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 사람들이. 제가 사전 취재를 했는데 지금 네. 곧 말씀 주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근데 사실은 청년 전략지구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되게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한 전체 한 20-30%는 다 청년 전략지구로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본선 경쟁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마 이거는 우상호 의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서대문 아니 갑을 근데 청년 전략 지역은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 장경태 의원이 나왔던 네. 동대문 그 지역이 네. 4년 전에도 청년 전략 지역이었죠. 아, 근데 이번에 청년 전략 지역을 서대문구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할 거냐에 네. 대해서 아마 전략공천위원회와 대표 간에 음. 계속 토론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안규백 위원장하고 김성환 간사가 저한테 네. 서대문을 청년 경선 전략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좋다. 음. 대신 하면 좀 이벤트가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 한 라운드를 한 3번 정도를 만들어서 계속 한 2명씩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식의 경선 방식이면 더 재밌겠다. 근데 저는 처음에 우상호 의원이 먼저 서대문 갑을 청년 지역구로 하자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 원래 그렇구나. 어떻게 했냐면 김성환 의원에게 네. 여기에 최적화된 청년을 영입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근데 청년을 영입을 해달라. 그건 이제 작년 말부터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성환 의원과 안규백 위원장 사이에는 네. 청년들만 모아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거를 구상했던 것 같고 네. 그 저한테 전달해서 음. 청년을 영입하는 것도 좋고 네. 청년 전략 경선으로 만들어서 경쟁을 그래요. 시키는 것도 좋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누구든 청년만 오면 좋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결국은 권리당원 70%, 서대문 시민 30%였는데 서버 5대가 터질 정도로 엄청나게 투표에 참여했어요. 서대문 갑에서 이런 적 처음이죠. 후보 만드는데. 아니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의 후보를 정할 때 전당원 투표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서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투표율을 좀 걱정했어요. 음.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이 과연 네. 서대문과 후보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네. 흥행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네. 근데 다행히 서버가 터질 정도로 음. 초반에 그냥 권리당원들이 네. 많이 참여하신 거죠. 깜짝 놀랐겠습니다. 저도 좀 누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돼? 그들이 아, 서버가 다운됐다 그래서 투표도 하셨어요? 투표를 하죠 당연히. 서대문- 당원이니까. 예, 당원이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네.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김동화 후보 인기가 네. 서버를 다운시킬 정도로 높았다. 네. 이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 근데 비밀 투표니까 이제 누구 찍었냐고는 제가 물어보면 안 되겠네 이거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버가 터질 정도 열기였는데 김동완 후보는 이렇게 열기가 높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까지일 줄은 사실은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모든 당원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음. 이 정도까지 좀 열광 그냥 네. 그냥 대장동 사건 하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다. 사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이렇게까지 뭉쳐서 또 응원해 주실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되게 궁금해합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예, 근데 내가 얼마가 참여했고 얼마를 투표했다 이거 밝혀도 되는 거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났으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 뭐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 밝힐까요? 네, 그럼- 밝혀야죠. 자, 그러면은 일단 몇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서버 5대가 터지려면 몇 명이 참여해서 서버 5대가 터집니까? 제가 이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지 아닌데 않겠죠. 예. 한 125만 권리당원 기준에 25% 참여하셔가지고 그래요? 한 31만 명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만 명.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전국구. 아니 그 전국적 인물 됐어요. 바로 전국적 인물 이제 됐네. 우리 당원이면 다 알아 이제 김동완 후보는. 아. 예. 보통 자기 지역 이외의 네, 지역 네, 후보를 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네. 김동완 후보는 이제 일약 우리 민주당의 네. 대표 청년 대표가 된 겁니다. 야, 31만 명이 참여했구나.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원 그러면 보통 250만 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당원 포함해서 일반 당원. 하는데 거기는 허수가 좀 있고요. 허수가 있고 아무래도 권리 당원들이 훨씬 더 당비도 내고 참여를 열심히 하시니까 1,000원 이상 낸 분. 그렇습니다. 예. 6개월 이상. 6개월 예, 이상 예. 1,000원 낸 사람이 125만 명. 예,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125만 명 중에서 31만 명이 참여했다. 25%. 예. 어마무시하네 진짜. 네. 자, 그 중에 또 궁금해. 우리 김동완 후보는 과반 넘었어요? 예, 당원들 사이에서는 과반 넘었습니다. 당원 사이에서는 예. 몇 퍼센트나? 59.3% 정도 나온 걸로 거의 알겠습니다. 60%. 예. 저는 야. 태어나서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는 득표율이네요. 이거는 네. 경선에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경선이든 본선이든 네. 부럽겠습니다. 그만큼 잘 살아왔으니까. 그래요? 네. 네, 네, 네. 그래요. 당원에서는 그러면 서대문 구민이 이제 또 3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는 저도 그 결과 보고 놀랐는데 한 49.8% 정도 나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서도 50% 정도.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서대문 구민들은 몇만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총? 요분들은 한 1,000명 정도. 1,000명? 그게 많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ARS 5만 명은 투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5만 명 대상으로 이제 무작위로 돌리는데 네. 요즘 하도 이 여론조사도 많고 전원 전화가 많으니까 네. 지금 그 유권자 투표 조사 투표는 네. 산통률이 좀 떨어져요. 음. 딴 데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자, 오마이 TV가 김동완 후보를 모셔가지고 이게 새로운 취재를 했어요 지금. 예. 그죠? 125만 명 권리당원 중에 25% 참여해서 31만 명이 득표했다. 오마이뉴스 득표율 약 59%. 오마이뉴스 단독입니다. 단독입니다. 네. 예, 서대문 구민들 30% 비율인데 여기는 1,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예. 그 중에 한 50% 얻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상당히 압도적으로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문제는 본선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상호 의원님, 아까 뭐 페이스북에 반드시 당선시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서대문 갑 지금 상대 국힘은 이용호 의원이네요. 네. 이분은 전라북도 남원 등에서 재선한 분인데 왜 서대문 갑으로 오신 거예요? 국회는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온 거죠, 뭐. 더 먹으려고? 아니 저는 이런 게 네. 지금 우리 서대문 을구도 박진 네네네. 의원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네네. 이 두 분은 네. 아직 임기가 5월 말까지 남아 있는 현역 의원이에요. 네네네. 이분들은 음. 5월 30일까지 네. 자기를 뽑아준 지역에 봉사할 의무가 있어요. 아. 제가 해먹으려고 하는 표현이 왜 네네네. 하냐면 네. 아니 5월 31일까지 4년 계약직이니까 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지. 음. 예? 네. 그 임기가 끝나고 서대문으로 오는 건 괜찮아요. 네네네. 임기 중에 음. 마포갑에 갔다가 네. 마포갑에 1월 11일 날 음. 마포갑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네네. 이용호 후보가. 네. 그러나서 2월 2일 날 서대문갑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바로 옆 지역인데 음. 서대문 주민들이 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서 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이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치적인 처신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네. 서대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 청년 후보 김동완 후보를 훨씬 더 좋아할 거다. 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발표는 몇 시냐 그런데 8시 반입니다. 우리 당원존에 카메라가 나가 있으니까 당원존의 카메라도 함께 보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호 의원은 여기서 무려 4선을 했는데 4번 이겼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서대문갑에서 이제 아까 김동하 후보 오전에 만나서 전략을 짰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필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김동하 후보는 아직 서대문 주민들이 볼 때는 처음 보는 후보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떤 후보인지가 아직 어필이 안 돼 있어요. 음. 당연히 이번에 이제 이 경선 과정이 여러 번 보도되면서 이름 네. 정도는 아마 꽤 익숙할 거 아니에요. 이름도 동아니까 외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얼마나 많이 음. 서대문 주민에게 김동하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릴 거냐. 아, 이게 저는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지금 서대문 갑구도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네, 네.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김동하 후보가 네. 변호사고 음. 또 민주사회는 변호사회 출신이고 네. 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검찰 독재 가장 맞서 잘 싸울 수 있다고 하는 당원들의 음. 동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서대문 주민들에게 잘 전달돼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려면 그 서대문 주민들에게 얼굴이 익숙한 우상호 의원이 좀 많이 막 같이 다니기도 그렇죠. 하고. 초반에는 아마 저랑 어. 계속 거의 매일 아, 그래요? 지역을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저는 이분이 민주당 지지자인지 네.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대체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네. 착근할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계속 하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네. 음. 내일 아침에도 홍제동에서 네. 홍제 전철역 새서울약국 앞에서 아, 같이 7시 하기로 했어요? 7시반부터 같이 인사를 합니다. 아, 내일부터? 아침 인사. 예. 바로 들어가야죠.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스타일인가요? 여보세요. 크고 작은 선거 20번 치렀는데 내가 그러면 새벽에 안 나오고 되겠어? 아, 네. 그렇구나. 네. 네. 자, 아까 왜 나만 갖고 아까 계속 이름이 독특하다고 네, 네. 그러니까 댓글에 이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가 봐요. 동화전과. 전과. 동화전과라고 그래, 아세요? 예. 김동완 그게 씨? 낫겠다. 아,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 아, 동아일보보다 동아전과가 낫습니다. 낫네. 동화전과. 근데 이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오연호는 이름이 외우기가 어려워요. 음. 연호는. 근데 동화는 이름이 딱 들어와.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우상호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좀 예. 귀에 들어온 건 뭐였어요? 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선거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거. 그 일단 그 많은 지지자분들이 사실은 우상호 의원님의 거의 오래 함께한 동지들 분이어서 네. 제가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잘 얻고 또 또 우리 우상호 의원님 잘 모시는 게 1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돌출돼서 뭐 선거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우상호 의원님 잘 모시고 또 같은 네. 이제 당원분들 잘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이제 모시고 2번이지. 그거는 안 되고. 1번은 당원들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물러갈 사람보다 새로운 사람이 훨씬 돋보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아직 음. 악수 한번 못 해보. 후보가 너무 늦게 결정돼가지고 네, 네, 네. 당원들이 아직 네.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난리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착근하는 일을 제가 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청년 후보다운 또 이런 기백과 네. 구상을 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면 네. 뭐 저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그래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총선의 본질이 뭔가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해야 될 텐데 우리 동화전과 김동하 후보의 생각은 뭐예요? 이번 선거의 본질은 이거다.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무능과 음. 독선에 대한 심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무너진 민생과 우리 경제를 좀 회복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같이 현역으로 이렇게 되게 친했던 분들이 많이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경선 과정에서 수없이 탈락되고 있어요 지금. 네. 어쩌면은 이러한 권리당원들, 일반 시민들의 밑에서의 어떤 열기가 새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전에 네. 현역 의원들부터 심판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당원들 네, 속에는 네, 네. 아니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제대로 싸웠냐 현역들이 네. 이런 울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분들 일부 소수가 뭘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봤던 사람들도 네. 그 정도 숫자를 넘어선 음. 많은 당원들이 네. 현역 의원들을 좀 심판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걸 그런 당의 친명 비명 문제로 접근하기보단 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 열심히 싸우지 못했고 네. 야당답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음. 표로 먼저 반영되고 있다. 네. 그만큼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 또 윤석열 정권 더 잘 싸울 네. 야당의 전사들을 키우고 싶어한다. 아.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요. 야당의 전사. 자, 김동완 후보는 선배 현역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그 입장이 안 돼가지고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으나 4년 후에 본인도 경험할 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다. 자, 현역 의원들이 뭘 잘못했길래 지금 우수수 떨어질까요? 아 저도 뭐 우성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저희 현역 의원님들은 사실은 여당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이게 급작스럽게 야당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 제대로 쌓아달라는 야당으로서의 그 바람이 네. 있는데 그 바람을 충족 못 시켜지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쌓아들라. 예. 그리고 친문 뭐 친문 비명 뭐 이런 논쟁이 하는 것 자체도 네. 우리 당원들 마음 속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이재명 대표도 좋은데 굳이 의원들 사이에서만 그런 논쟁이 발생하는 거 보면 정말 민주당 내에 좀 네네네. 실망감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곽동근님이 이분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댓글에 네. 우상호 의원의 아름다운 퇴장. 예. 이렇게 근데 나는 왜 오연호 대표가 날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면 비웃는 것처럼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제가 너무 잘 아신 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을 보면서 궁금한 게 본인이 불출마를 했어요. 나는 깊은 뜻이 있을 거라 보는데 세대 교체.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보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광재 의원, 이인영 의원 단수 받지 않았습니까? 임종석 전 의원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좀 같은 세대들에게 야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젊은 피로 수혈됐듯이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주면 어떨까? 나처럼 좀 같이 불출마 선언할래? 이런 제안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안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 우리 세대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고 그리고 사실 항상 활력 세대의 대표 주자로 저를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대표 주자의 퇴장이 곧 그 세대의 퇴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체 세대를 다 네. 아웃시킨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활력 세대 중에는 네. 초선도 있고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오려고 후보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자체를 퇴장시키겠다는 말은 네. 그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아, 다만 저는 대표 주자를 불렸던 제가 그렇게 후배 세대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네. 그 대표적인 그 저의 마음을 네. 전달하면 그것이 네. 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또 뭔가 자기가 국회에 들어와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전하는 것은 네.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당원과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항상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꿈꿔왔기 때문에 이제 우상호가 떠나는 게 아니고 김동완가 온 것이다. 네. 이제 이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상호는 86세대의 대표다. 예, 그렇기 제가 때문에 대표 아닙니까? 우상호가 말을 좀 그만두면 더듬으시네요. 86세대의 상당 부분이 네.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이게 사실 네. 이런 거죠. 어떤 한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행보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지길 바라고. 네. 그러나 어떤 한 세대를 전체를 그냥 싸그리 드러내자 하는 네. 것은 저는 그 옳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이제 같은 세대니까 관심이 많았을 텐데 임종석 전 의원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불복 경선이 아니죠. 컷오프 불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제 발표를 해서 이른바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하자. 이재명이 흔들리면 민주당은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친명도 비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뒤로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호소드립니다. 상당히 전 모습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임종석 전 의원의 최종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종석 실장도 사람인지라 이번에 공천을 받고 싶었는데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네네네. 아쉬운 측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인간적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나 정치적 선택은 결국 민주당의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큰 행보를 네.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 실제로 제가 임종석 실장하고도 친한 사이 아닙니까? 네. 기동민 의원이나 임종석 실장이나 음. 또
이번에 네. 선택받지 못한 네. 그런 그 86세대의 동료 의원들하고 제가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설사 네. 당의 선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음. 탈당이라든가 네. 그런 일탈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세대는 네.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네. 필요했던 것이지. 네. 또 다른 기회가 또 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억울하거나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와도 네. 당을 지키자. 어. 그건 이미 결의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네. 예. 술 마시면서 같이. 네. 그게 언제쯤?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네. 임종석 실장이 아쉬움을 토로하긴 하겠지만 네. 뭐 무슨 탈당을 하거나 무슨 저희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공천받지 못한 이후에 저는 한 통도 안 했어요. 그 전에 나눈 그래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자, 오늘 8곳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지금 이제 14분 남았습니다. 어제 김동화 후보도 이 순간 되게 떨렸겠어요. 발표 예, 떨렸습니다. 직전 막 입이 타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좀 여유로웠습니까? 근데 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발표 나기 전에도 담담했고 발표 나고 나서도 담담했고요. 네, 그래요. 오히려 좀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만큼 또 네. 책임감도 좀 커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좀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 당연히 조심해서 사는 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네, 예. 그래요. 그 이재명 대표의 와 이제 인연을 맺은 건 언제부터예요? 사실 대선 경선 때부터 좀 경기도 지사 때 제가 네, 네, 네. 연구 용역을 일산대교 무료화 연구 용역에 참여하게 돼서 네. 그때부터 좀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정치인 롤 모델이 여러 사람이 있을 터인데 예, 이제 올해 이재명 대표랑도 같이 있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뭘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뭘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소통 능력이 아니신가. 아. 의외로 소통을 정말 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당원이나 네. 또 일반적인 그냥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소통을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좀 많이 배우겠다 생각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뭐 뉴스만 보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뉴스만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뉴스만 말씀드려요. 보면. 근데 이제 당원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굉장히 잘한다. 예,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요새 예. 라방이라고 알죠, 라방. 예. 막 느닷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라방을 하더라고요. 그 핸드폰 혼자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우상호 의원 이번에 짧게 만나면서 이거는 좀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생각이 좀 차원이 다르시다. 정말 네. 큰 정치를 생각하시고 네, 네. 말씀하시는 거나 이거를 봐도 진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랑 네. 어떻게 정치가 나아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고 네. 스스로가 그걸 돌아보신다는 말씀이 저는 네, 네. 그게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음. 항상 본인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이 감동적으로 들었고 저도 좀 그 부분은 많이 따르고 네. 배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불출마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결단을 한 건데, 자,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출마를 안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이제 김동화 후보도 도와주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걸 도와줄 겁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지역들은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고 네. 경합 지역, 음. 취약 지역 이런데 네. 출마한 동지들이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아, 저도 처음 출마했을 때 네. 아주 힘든 상황에서 누가 와주면 되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처럼 민주당의 이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어려운 지역 또 경합 지역 이런 데 가서 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음. 해야 되겠죠. 먼저 네. 김동완 후보를 좀 안착시켜 놓고 음. 한 일주일 정도는 전국을 좀 돌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뭐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인가 싶긴 해요. 옛날에 막 선거 대책 본부장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죠? 선거 전략이나 판세에서는 제가 그래도 네. 민주당에서는 한 2, 3위 안에 들죠. 어. 분석 능력이. 그 1위는 누구예요? 네? 1위는 2, 3위 안에 드니까. 저는 뭐 1위는 2, 3위 안에 든다 그러면 이 사람 알아들어야지 그걸 또 이렇게
지금 저 네. 김민석 의원이 네. 종합선거실장을 맡았더라고요. 네, 김민석 의원 거기도 상당히 오래됐죠. 분석 능력이 뛰어나죠. 오래됐는데 뭐 1위는 아니에요? 1, 2, 3위가 뭐가 중요해? 이게 뭐 경선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자 이번에 이 판세를 볼 때 무엇을 우리 시청자들이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됩니까? 지금 여론조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핵심 지역인 경우에 지금 여론조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판세를 예측하는 게 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주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네. 굉장히 예민하게 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오늘 내일이면 다 공천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인물 구도가 확정됐을 때 네네네. 그때의 이 판세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이게 경합적이 많은 거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음. 윤석열 심판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윤석열 심판 여론은 지금도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 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은 네. 아직 확실하게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네. 지지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도부와 새로 선대위원장 되신 분들, 각 후보들이 네. 지금부터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네. 다시 윤석열 심판 분위기를 만드는데 먼저 주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 자기 지역에서 살겠다고 자기 지역만 움직일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전체 흐름을 좀 바꿔놓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8군데에서 발표하는데 지금 이제 약 8분 전입니다. 자, 김동화 후보 이번에 이제 당원들의 엄청난 힘을 느꼈을 테인데 예. 이게 본선에는 어떤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이 열기가? 저는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서대문에서도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고요. 네. 당원분들께서의 그 지지해 주시는 힘이 우리 저 개인에 대한 선거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선거에서도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네.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당원들이 우리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한 표를 주니까 뭐가 확 바뀌네. 맞습니다. 이 경험을 이제 했으니까 효능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본선에서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예, 저 네.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서도 좀 네네.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시절, 그러니까 지금 저 이제 오연호를 정치부 기자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야간 당직 나왔어요. 지금 박정호 기자가 낮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대표 기자인데 네. 3일 연속 이 시간에 야간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도 이렇게 야간 당직을 서야 되는데. 언론인이 무슨 공치사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이제 정치부 기자 시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열렬 지지자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들이 막 움직여야 이게 선거를 이긴다. 그렇죠. 근데 이번은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오상훈? 이제 애가 타서 열정적으로 뛰시는 당원도 있고 네,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예를 들어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 네, 서운해서 네. 아직 술집에서 술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이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서 네,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금 임종석 실장이 네, 승복 선언하고 이재명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한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또 김부겸, 이해찬 선대위. 이런 분들이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맡아주시는 거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정계 은퇴하신 분들인데 네, 얼마나 걱정이 되면 다시 이렇게 모이시겠어요. 근데 이런 네. 모습 하나하나가 네. 당원과 지지자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아, 절박하구나. 그러니까 은퇴했던 분들도 다시 나타나고 네, 또 막 탈당할 줄 알았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이제 윤석열 심판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음, 아직은 좀 서운한 마음으로 뛰지 못하던 당원들과 지지자가 이제 뛸 수 있는 동기들이 부여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 당원들의 열정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를 지나면 네. 상당할 정도의 그래요. 활동력들이 생길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예측합니다. 뭐 김동화 후보 전에 언론들 보면 막 파열, 균열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근데 이제 임종석 전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그 후부터는 그런 보도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뭘 공격할 게 없잖아요.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를 하고 예. 별로 이제 좀 분열이 이제 사라졌어요. 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짜죠. 것이다. 이제 시작이죠. 예.
그럼 이게 이제 잦아들었으니까 네. 이게 영향을 주려면 그래도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겠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네. 저도 이렇게 이 선거 여러 관리를 여러 번 해봤는데 네. 경선이라는 게 민주적인 절차니까 다들 이성적으로는 네. 당연히 승복하고 함께 해야지 하다가도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에 대한 미련이 남았거나 조금 서운한 분들이 조금 네. 발걸음이 늦어져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아까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다시 이제 뭉쳐지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에이 뭐 그래도 윤석열을 심판을 해야 되니까 네. 다시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마음 먹는 과정이 지금 그래요. 진행 중이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합으로 나오는 지역들에서 음. 바로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본격화되면 그래요. 네, 네. 다시 승기를 잡을 수 네. 있는 지역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후에 발표를 하니까 발표 후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사말 못 들으니까 김동아 후보부터 네. 유권자들 어제 그 본인에게 승리를 안겨준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유권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하기 전에 네, 네, 네. 같이 경쟁했던 우리 권지웅 후보님하고 김기현 후보님께 네. 좀 먼저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네. 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음. 우리 청년 정치 제대로 서대문에서 해줍사 이렇게 네. 부탁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원분들의 지지가 저 개인을 위한 지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항상 되뇌이고 있고 네. 또 거기에 취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네. 제대로 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본선도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상호 의원도 미리 하세요. 한 말씀. 좀 발표 늦으면 또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대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한 성치훈 후보, 네, 그다음에 네, 네. 권지용 후보, 김기현 후보 다 통화했어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면 네. 서대문구 승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 하겠다. 언제든지 불러달라. 음. 그 내가 야 역시 너희들 정말 청년들이 정말 너희들 좋다. 네. 자세가 훌륭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네. 김동아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단합해서 뛸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도 제가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 서대문 갑에서 네. 우리 좋은 인물이 왔으니까 음. 전국적으로 투표해 주신 많은 당원들께서 네. 서대문 갑구의 연고자들에게 음. 꼭 김동아 후보 도와달라는 네. 전화 한 통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큰 힘을 받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 선배 세대가 이래야 돼요. 그죠? 네. 웬일이세요? 아까 댓글에 보니까 이분은 뭘 좀 아시나 봐요. 과거사를. 근데 되게 기분 좋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오연호가 선배인가 보다. 오늘 그거 하나 얻어가셨으니까 뭐 충분히. 네, 제가 그 예. 군 제대하고 학생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제일 먼저 의논하러 간 후배입니다. 그때 과학생회장을 해가지고 네. 저를 팀에 넣어줬죠. 예, 그러니까 우상호를 선발한. 운동권으로 보면 제 선배네. 예, 운동권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들 비주얼을 봤더니 오연호가 선배다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선물을 그런 뜻이라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자 이제 발표를 하러 강민정 민주당 성관위원장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두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또 선거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여기 감사하고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좀 방문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감사합니다. 넘기겠습니다.